아이가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와 엄마랑 같이 스티커 붙여볼까? 엄마랑 여기다 붙여줄까? 엄마 얼굴에도 붙여줘.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재미있는 그 순간에 엄마가 있었고 역할놀이를 할 때도 재미있는 순간에 엄마가 있었고 모든 놀이의 그 추억 속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오늘은 혼자놀이 영상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그 영상에서 소개하지 못했던 혼자놀이 성공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지난 영상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아이에게 혼자 놀으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즉 거부적 표현을 하면 안 되고 아이가 다가올 때는 반응해 준 다음에 이제 지시를 하면서 아이가 그 혼자놀이의 즐거움을 알아가게끔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이제 잘 통했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평상시에 혼자놀이 연습이 안 된 아이들한테 그냥 적극적으로 다가올 때 반응해주고 지시하기만 사용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재밌어 이러면서 혼자 놀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중요한 작업들을 해둬야 됩니다. 뭐냐? 적극적인 놀이와 소극적인 놀이를 평상시에 분리해 두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그 직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어요. 훈육의 기본값이라는 주제 영상이 있는데 아이들마다 기본값이 있어요. 그러면 놀이에 있어서도 기본값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놀이할 것과 소극적인 놀이할 것이 분리를 해놓지 않으면 아이의 모든 놀이에는 부모님이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적극적으로 놀아주시죠? 내가 설거지 안 할 때,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아이한테 가서 아이가 안쓰러워 보일 때 이럴 때 가서 적극적으로 놀아주고 내가 바쁘거나 피곤하거나 이럴 때 아이가 물어보면 그냥 소극적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게 부모님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면 아이 입장에서는 더 엄마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 놀이를 나눠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역할놀이를 좋아하고 블록놀이를 좋아하고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적어본 다음에 그 중에서 부모님이 그래도 이거는 아이가 좀 혼자 할 수 있는 놀이야. 엄마가 없어도 지금은 내가 같이 놀아주지만 내가 좀 소극적으로만 반응해주면 아이가 좀 놀 수 있어. 그게 단 5분이라도 좀 놀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건 소극적인 놀이로 분류를 합니다. 적극적인 놀이, 역할놀이를 하는데 꼭 상대가 필요해요. 점토놀이를 우리 아이는 좋아하는데 되게 엄마가 도와줘야 될 정도로 좀 어려운 만들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부모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적극적인 놀이로 분류를 해두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랑 놀아주고 싶어요. 엄마가 준비가 됐는데 딱 보니까 아이가 내가 혼자 놀이로 분류해 놨었던 스티커 붙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근데 나는 여유가 돼요. 그때 다가가서 아이가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와 엄마랑 같이 스티커 붙여볼까? 엄마랑 여기다 붙여줄까? 엄마 얼굴에도 붙여줘.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안 된다는 의미는 뭐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아이가 혼자 놀이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부모님이 여유가 될 때 아이한테 찾아가서 놀이를 하게 되면 아이는 어느 날은 스티커 놀이 하고 있고 어느 날은 역할 놀이를 내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엄마가 와서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이의 기본값, 스티커 놀이의 기본값도 항상 재미있는 그 순간에 엄마가 있었고 역할 놀이를 할 때도 재미있는 순간에 엄마가 있었고 모든 놀이의 그 추억 속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혼자 잘 놀다가도 이쯤 되면 엄마가 와가지고 빨간 스티커를 코에다 붙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엄마를 찾게 된다는 거죠. 소극적인 놀이와 적극적인 놀이를 분류한다는 의미는 아이가 비교적 혼자 잘 놀 수 있는 놀이는 그 아이가 엄마의 개입 없이 좀 깊이 있게 그 놀이를 탐색하도록 우리가 좀 지켜봐 주자는 거예요. 그런 놀이를 할 때는 내가 여유가 된다면 옆에 붙어 있으시면 됩니다. 옆에 앉아서 아이가 놀이를 할 때 그랬어? 이야 진짜? 그냥 이 정도로 소극적인 반응을 가까이에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아이는 엄마가 나를 거부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서
내 놀이에 집중을 하게 되고, 원래는 그냥 스티커를 단순히 붙이는 거였다면 스티커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 스티커로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나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포크레인을 가까워서 고기를 꾸밀 수도 있고, 이렇게 놀이가 점점 이제 확장돼 나갈 수 있는 거죠. 부모님이 볼 때는 단순하게 아이가 그냥 스티커를 붙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심심해 보이고 뭔가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장면이, 아이의 머릿속은 그냥 스티커를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스티커 하나하나가 캐릭터일 수도 있고요. 파란색은 뽀로로, 분홍색은 뭐 루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우리는 아이의 머릿속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걸 겉으로 말을 하면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또 몰입한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혼잣말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몰입해서 놀이를 할 때 말하지 않고 굉장히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경우들이 있죠. 깊이 있게 파고 있는데 자꾸 아이를 바깥으로 부모님들이 개입하면서 꺼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엄마가 좀 아이가 연령이 좀 높아져서 엄마 지금 설거지 하니까 기다려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상황을 이해를 해도 너무 심심해서 이제 영상을 틀어주지 않거나 그러면 못 기다리는 거죠. 이해하는 나이가 돼도. 친구를 만났을 때도 친구가 있어야지만 이제 놀이를 할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놀이를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걸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적극적인 반응과 소극적인 반응을 하는 놀이를 분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많이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게 제가 이제 다가올 때 짧게 반응해주고 지시를 해서 아이가 혼자 놀게끔 유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냥 이렇게 소극적인 반응만 해줘도 되냐, 좀 아이랑 엄마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얘기했지만 소극적인 놀이가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적극적인 놀이의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적극적인 놀이가 되고 항상 적극적으로 놀아줄 순 없죠. 그래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아이랑 못 놀아줄 때는 그게 소극적인 놀이가 아니고 거부 표현이 돼버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놀이를 연습하게끔 만드는 부모의 상호작용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소극적인 놀이가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놀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적극적인 놀이, 아이랑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놀이를 할 때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아동 중심으로 갈 거냐, 부모 주도로 갈 거냐, 이게 또 나뉘어져요. 부모님 주도로 너무 끌어가면 안 되죠. 아이가 놀이 속에서 많은 걸 경험해야 되니까 이제 따라가는데, 그 요구하는 것이 너무 일방적이다라고 한다면 부모님이 의견 내야죠. 예. 그 놀이의 주제를 아이가 선택하고 그 방향을 아이가 이끌어가지만 부모님의 하는 행동과 말, 토시 하나하나까지 아이가 정해준다면 그건 놀이가 아닙니다. 제가 그 진짜 놀이, 가짜 놀이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좋은 진짜 놀이는 부모님도 함께 즐거운 놀이예요. 근데 상대가 그렇게 다 정해주는 놀이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겠어요? 아이가 요구하는 거 들어줄 수 없다면 다른 좀 선택권을 주는 정도로 하면서 큰 틀에서는 아이가 끌어가되, 그 안에서는 자꾸 협상하는 그런 상황들이 들어가줘야 되죠. 그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아동 중심 놀이가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부모 주도 놀이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조금 치료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 발달 놀이, 그러니까 기관에서도, 우리 유아교육 기관에서도 아동 중심으로 이제 놀이가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놀이가 어떻게 했어요?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발달 영역별로 놀이를 했다는 거죠. 뭐 사회성 발달 놀이, 그다음에 뭐 정서 발달 놀이, 이런 식으로. 그 놀이가 주제를 정한다고 해서 아이의 발달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는 놀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솔루션을 줄 때 부모님의 권위가 너무 낮다.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즐겁게 지시에 따르는 연습을 하게끔 한다든지, 또는 형제 갈등이 좀 크거나 어떤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협동 놀이를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도록 끌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아이에게 좀 다양한 선택권을 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모든 놀이들을 아동 중심 놀이가 좋다, 소극적으로 반응해주는 게 좋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렇게 너무 큰 틀에서 아이와의 놀이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 상황에 맞게끔 적용하는 게 필요한데,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놀이 공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연령별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고, 어렸을 때 우리가 상호작용 혼자놀이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아이 연령과 관계없이 지금 분리가 잘 안 되실 거거든요. 우리 아이와 나는 혼자놀이를 어느 시점에 지금 와 있는가, 그리고 내 아이의 연령에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